추론에 의한 또는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항소를 해서 자,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오늘 선고가 있었습니다. 방금 보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내용 좀 정리해 보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법원의 판단은요, 이거였어요. 해당 식사 자리는 이 대표 선거활동 모임이었다. 그리고 수행비서인 배 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 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그러니까 여기서는 김혜경 씨죠. 암묵적 의사가 있다고 판단한다. 원래 검찰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오늘 재판부는 그 절반이죠. 벌금 150만 원 1심 선고를 한 건데요. 일단 이 내용이 이제 꽤 오래됐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 경선 출마 선언을 한 2021년 8월이거든요. 당시 이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부인 등을 포함해서 이런 인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인데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가 됐거든요. 근데 밥값은 그 당시에 이제 수행비서인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김혜경 씨가 이거를 알았느냐, 묵인했느냐, 방조했느냐 이런 게 쟁점이었거든요. 자, 손정혜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유죄가 나온 거예요. 150만 원. 김혜경 씨의 관여 또는 묵인 어느 정도 법원이 인정을 한 걸까요?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네, 관여했다라고 인정한 것이 오늘 1심 선고의 주된 요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1년 이제 8월경으로 가면요. 6명이서 식사를 하고 10만 4천 원 정도의 이제 식대가 나왔는데 예. 원칙적으로는 우리 공직선거법상 이 선거에 나가는 기간 안에는 기부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공직자의 배우자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과거의 판례를 보시면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빵이라든가 10,000원짜리 밥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기부행위로 유죄를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수행비서 배모 씨 사건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유죄의 선고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김혜경 씨 선고와 관련해서는 그럼 이 배모 씨가 결제를 10만 4천을 하는 것을 알았는지 공모했는지 인식했는지 또는 용인했는지만 인정이 되면 유죄 쪽으로 가는 것이고 알지 못했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무죄가 나오는 사건이었는데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판단의 근거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간접 사실로서 인정이 된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 이 모임의 성격이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되는 선거에 도움되는 이익되는 자리로 이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김혜경 씨가 이런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 배 씨의 이제 사회적인 지위는 아무래도 공직자 배우자보다는 아래에서의 직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위한 자리에 누군가 소개받는 자리에 직원이 이렇게 사적으로 독단적으로 혼자서 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런 법원의 고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혜경 씨가 나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특히 배모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내가 단독적으로 결제했다라고 증언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묵시적으로나마 또는 암묵적인나마 이렇게 우리가 결제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되 기본 양형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거든요. 특히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로 이 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감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비춰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중에서도 검찰의 구형보다는 좀 더 낮은 15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김혜경 씨 측에서는 그냥 그 밥값은 식사비는 각자 계산한 줄 알았다. 그리고 이 수행비서, 그러니까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거 나는 몰랐다. 약간 이런 거지만 법원에서 사실상 그걸 받아주지 않은 셈이 된 거네요. 뭔가 인정을 한 셈인데 손정 변호사도 나와 계신데요. 검찰에서는 구형 3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절반인 150만 원을 법원이 선고했거든요. 이 액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는 이제 구형보다 한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구형대로 노는 건 아니에요. 통상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구형보다 선고이 낮은 건 맞고요. 예. 내일 이재명 대표는 2년 구형했잖아요. 내일 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어요. 예, 2년 구형했는데 있습니다. 2년 노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1년이든 10개월이든 이런 식으로 노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저는 배모 씨보다 아주 가벼운 게 납득이 안 돼요. 배모 씨는 이제 수행하는 공무원이잖아요. 예.
근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거든요. 오. 징역 10개월 나왔어요. 예. 근데 이 배모 씨가 자기 선거하려고 기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선거니까 저는 권한이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이 크거든요. 근데 김혜경 여사는 이제 벌금 150인데 밑에 수행원은 이제 그 징역 10개월. 예. 이게 균형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 여기에 그 판사님이 변론을 재개하면서까지 이게 증거를 확실히 수집한 게요. 예. 그게 참석자들이 n분의 1로 예. 현금으로 결제했다. 이렇게 위정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위정도 아마 수사할 거예요. 근데요, 판사님이 그 식당에 중식당도 있고 일식당도 있고 세 군데 예. 식당에 포석이 있잖아요. 예. 다 결제 내역을 다 받아봤어요. 오. 쭉 읽어줬어요. 근데 그 현금 결제하면 현금 결제 다 이게 뜨거든요. 포석이에. 예. 현금 결제는 이제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제 말은 그 위정으로 무죄로 빠져나가 보려고 했기 때문에 질은 아주 저는 안 좋다 이렇게 보이고 원래 기부행위가 원래는 또 무거운데 예. 근데 이거는 자기 돈으로 기부해도 이게 무거운데 우리 국민 세금으로 앵커님하고 저하고 낸 세금으로 기부행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니까. 경기도 뻑하니까 이게 국민의 혈세예요. 예.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자기 선거운동에 기부행위를 한 거예요. 예. 자기 돈으로 10만 원 주고 구속된 조합장 선고돼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 예. 저는 이게 형량이 너무 낮다고 봅니다. 손정혜 변호사. 만약에 이제 150만 원이니까 20 남고 아마 대법원까지 쭉 갈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 이 벌금 150만 원 형이 최종 만약에 확정된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오늘 이 선고가 이재명 대표나 또는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과 관련돼서 있었다고 지금 법원에서 그렇게 성명을 한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영향이 있는 겁니까,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본인의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았을 때 당선 무효가 되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또 대통령 선거는 예외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300만 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이나 특히 이제 피선거권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관련성이 없다. 특히 이제 뭐 선거 비용 보전이나 이런 문제가 다른 사건에선 발생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 국회의원직이나 피선거권이나 또는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하고 또 국회의원 선거가 약간 다르군요. 그 300만 원이라도. 그렇습니다. 아, 그 부분 좀 뭐 자막으로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선고에 대해서 남편인 이재명 대표 기자들과 만나서 질문받고 어떤 반응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나왔을까요? 매우 아쉽습니다. 항소해야지요. 긴 편지를 쓰셨는데 쓰게 되신 배경을 좀 부탁드립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런 반응인데 사실은 오늘 1심 선고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SNS상에 편지, 그러니까 본인의 아내에게 보내는, 김혜경 씨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글을 올린 게 하나 있어요. 좀 긴데 그 핵심 내용을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전반적으로 약간 뭔가 읍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한탄하는 것 같기도 그런데 가난한 청년 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팔자에 없던 월세살이 시작한 25살 아가씨. 본인 부인 얘기를 저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쭉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이고 집요한 먼지털이 끝에 아내는 희생제물이 됐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혜경아 사랑한다. 편지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는데요. 네. 저렇게 이제 글을 올린 거는 뭐 선고 앞둔 마지막 호소일 것 같기도 한데 그 호소대로는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150만 원이 나왔으니까. 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마지막 호소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그건 뭡니까 저거는? 오히려 이제 유죄를 좀 예상한 아, 예상하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어떤 대응 책으로 내놓은 거 아닌가. 저렇게 그 굉장히 감성적인 글을 올림으로써 동정론을 유발시키고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아, 그거는 그럼 사실상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아내한테 보내기보다는 지지층한테 뭔가 보여주는 뭐 편지다. 아내한테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내한테는 뭐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 더 이렇게 근데 저 공개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렸어요. 뭐 아내한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게 이제 유죄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사후 대응책을 좀 적으로서 시작한 거 아닌가. 그래서 두 번째는 정치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부각시키고 그 과도한 수사에 의한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깨진 수사의 희생자다, 피해자다라는 어떤 것을 강조하고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판결이 난 후에 이런 정치적인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어떤 피해자 이미지를 만든다. 이게 세 번째인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인간적인 사람이다라는 예. 이미지도 구축할 수 있다라는 한 네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 편지 형식의 글. 뭐 저는 한마디로 이게 그 감동이나 이게 진실성이 전혀 안 느껴집니다. 진실성이. 예. 일단은 이제 그 먼지떨이 수사가 아니고 이게 조명현 씨가요. 예. 다 녹음해가지고 이게 그 공익 신고했던 겁니다. 지금 조명현 씨가 건강도 안 좋고 엄청난 게 그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게 녹음이 된 거지. 이게 경찰이 처음부터 이게 먼지떨이 수사인 게 아니다. 예. 이미 그 공익 신고에서 사건이 됐다. 첫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저는 더 황당한 게 그 법카를 쓰면 예. 거기에 음식물 값에 더해가지고 용돈까지 주고 이게 그 현금으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또 재판장이요. 계좌까지 김영식 계좌까지 다 받아봤더라고. 예. 현금을 200, 300 현금을 인출한 증거가 안 보인다. 근데 경기도 법카를 쓰면 초밥이나 샌드위치나 쓰면 예. 현금을 이렇게 줬다는 건데 저는 그것도 이게 거짓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 황당한 게 또 동네 건달들도 이게 가족은 안 건드린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동네 건달들도 가족 안 건드리면 그럼 이게 부인하고 아들에게 안 건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게 민주당이 김건희에서 건드리는 거는 동네 건달입니까? 건달도 부인은 안 건드린다면서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파우치 받았다고 이게 1년 동안 얼마나 이게 떠들었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다음에 아들은 본인이 글 올렸잖아, 도박 후기를. 예. 그 뭐 이게 먼지떨이 아들이 올린 걸 어떻게 해요, 그걸? 이미 보도가 돼버린 거. 예. 제 말은 이게 검찰이 수사 착수한 게 아예 없고 조명현 씨 폭로와 그다음에 아들은 자기 후기에 올린 것 때문에 된 거고요. 뭐 그게 그리고 건달 야근에 이게 김건희 여사하고 이게 비교해 보면 안 맞는 거죠. 지금 이 오늘 김혜경 씨와 관련된 경기도 법카 사용권에 대해서 오늘 1심 선고 나온 건데 사실은 이 법카 사용권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 이것도 지금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요. 공익제보자인 조명현 씨가 뭐 과거에 이제 뉴스와이드 출연해서 한 얘기도 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좀 나왔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으로요. 김혜경 씨의 생일에 성남시청 앞에 있는 카페에서 미리 준비된 케이크와 성남시 서현동에 있는 꽃집에서 꽃바구니를 사가지고 이재명 자택에 가져다 준 일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부당하다고 느낀 일은 예. 개인적으로 식사를 음식점에서 사서 이재명 자택으로 올렸던 일들이 그렇다고 느껴집니다. 어이없게도 배모 씨가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다라고 발언한 일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배달의 민족이요. 네, 그럼 그걸 당연히 여겨라 이런 뜻입니까? 네 그렇게 인지했습니다. 네, 에르메스 로션이었고요. 제 개인 카드로 그거를 구입하고 일하는 그 비서들한테 다시 제가 개인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혹시 지사 취임하신 이후에 그 법카 사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법카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를 지금 보니까 저희 감사 결과는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그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지사께서 경찰청에 자료. 자, 이 내용이 화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요. 이게 김혜경 씨 오늘 1심 선고 나온 거와는 또 별도로 진행되는 수사거든요.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의사 시절에 뭐 경기도청의 이제 공무원이죠. 배모 씨를 통해 뭐 뭘 계산하고 결제하고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수원지검 수사 중인데 이른바 간단히 말하면 사적 유용 의혹입니다. 뭐 이런 거까지 가고 있어요. 손정혜 변호사, 지금 이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2024년 7월경에는
김혜경 씨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이제 통보한 적이 있었고요. 신부는 피의자 신분으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제 출석해서 조사받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김혜경 씨는 9월경에 이제 소환 조사에 응해서 수사에 임했고요. 전반적인 취지는 잘 몰랐다라는 취지의 부인으로 이제 그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이렇게 몇 개의 날짜를 조율했으나 소환에 이제 불응하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2천만 원 정도이면 1억 미만의 이제 업무상 배임 횡령의 양형 기준인데 횡령과 배임은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직선거법 양형 기준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벌금형보다는 징역형 기본 양형이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 이렇게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사적으로 업무 목적 외에 이 공직자의 신분 생활과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카드나 이런 것들을 유용했다라고 한다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여지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다. 다만 현재 너무 여러 개의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렇습니다. 수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는 아직 실질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는 최종 수사의 목적지이긴 하지만 김혜경 씨 수사에 대한 부분도 아직 결론이 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상당 기간 수사가 더 오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다 수사 끝나고 기소되고 재판 진행하면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소리입니까? 손석 변호사. 아닙니다. 이게 수사 다 끝났어요. 아마 곧 끝났습니까? 기소할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11월 말이나 늦어도 12월 중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는 그거는 없었다고 이게 조사 안 하기로 이미 검찰이 그래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처음에 그 7월 4일 날 예. 이재명 대표 소환 요구했는데 계속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면을 보냈거든요. 근데 서면 조사도 불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체포영장을 해봤자 국회 또 표결이 안 되잖아요. 의미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조사 없이 예. 충분히 증거가 있으니까 기소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고요. 요 혐의가 2천만 원 법카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의 한 3억 9천 정도 돼요. 뭐냐면 이제 그 법카가 2천 맞아요. 예.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 현금 요게 한 2천 돼요. 그다음에 김혜경 씨 경기도 관용차를요. 예. 기사하고 이제 집에 세워놨고 관용차를 이렇게 자기 차처럼 타버린 거 있잖아요. 요게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배모 씨 있죠. 예. 이분이 아예 그냥 공로비가 아니고 공무원으로 일한 게 아니고 예. 완전히 김혜경 산업이처럼 이게 개인 수행으로 이렇게 쓰니까 그 월급 자체가 3억이 아예 횡령이다. 개인 업무처럼 개인의 일을 개인의 도와주는 비서처럼. 것처럼 썼다. 예, 실제 뭐 출근하거나 예. 공무원으로서의 그 업무나 공문서를 생산하고 이런 게 거의 없어요. 한 3억 9천 정도를 아마 이게 기소는 할 겁니다. 예. 요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하고 김혜경 그다음에 배모 씨까지 이렇게 공범으로 아마 기소가 곧 임박했다. 근데 그 수사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으신 이 건은 앞서서 김혜경 씨의 오늘 나온 1심 선고 공고와는 또 다른 별개의 법카 사용 그리고 조금 더 나가잖아요, 저 내용이요. 요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